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어제 상승폭이 조금은 가팔라서인지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8%와 함께 2700포인트가 약간 깨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2%로 비교적 낙폭은 조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그동안 조금은 강세를 보였던 몇 개의 업종들이 있었죠. 방산 관련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이쪽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파란불이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은 엔터기업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엔 SM처럼 크게 등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무난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도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었죠. 수급을 보면 삼성과 반대로 기관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주도 한 차례 조금은 빠졌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삼성중공업, 달바글로벌, 하나시스템, 삼양식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NC소프트,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출발은 좋았지만 종가는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시가는 플러스 1.5%로 출발했었고 종가는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플러스 0.4%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었었고요. 다우지수는 0.2%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반도체도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1% 이상의 낙폭과 함께 오늘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대만은 보합이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은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지 않고 이번 주 상승폭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또 대선 후보는 5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계속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의 시장 위치는 충분히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상으로 그런 위치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라든지 또 여러가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너무 심취하지 말자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정말로 3000포인트라든지 또 대선 후보들을 강조했던 그런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단기간에 다이렉트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간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때문에 간다고 해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납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어제 하나오션의 차트를 예시로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시장의 분위기에 도취해서 앞으로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RSI 지표 있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과열권이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은 2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수가 있고 과연 6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위치는 과열권이지만 또 6월 첫날부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정말로 기대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급등이 나온 것도 어찌 본다면 미국의 관세 이슈 그게 약간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였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왔었고 또 어제 국내 시장이 급등이 나왔던 한 가지 이유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는 미국 증시가 시가에 비해서 종가는 밑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연방법원은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었지만 상급심에서는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무효 판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이슈 때문에 관세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게 시장에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보면 24만 명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웃던 데이터 값이었고, 이런 부분이 약간의 경기 위축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시가에 비해서 조금은 낮게 마무리가 되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 번씩 국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고, 아무튼 미국 증시도 조금은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항상 중립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대형주의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코스피의 흐름으로 볼게요. 코스피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죠. 4월 10일 목요일. 그리고 시장은 저점에서 무려 1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였죠.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자, 기관의 매수는 조금씩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의 전혀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상승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시장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 없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의 수급 없이 코스피가 단기간에 2800포인트 또는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고요. 결국은 국내 시장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정말 진짜 상승다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이렇게 찍혀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면 대선 이후의 수급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내 정세도 안정을 찾는다면 그런 이유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선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몇 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방산, 조선,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까지 이 세 개 업종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피로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이 외국인들은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던 방산, 조선, 또 원전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도 약간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특이점이 있다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52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3.5% 급락과 함께 프로그램 매수세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별성이 있고, 또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방산 관련주, 이쪽도 꽤나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오늘 3.6% 하락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조금은 버텨준다는 것이, 잘하면 대선 이후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대선 이후에 들어온다면 과연 어떤 종목으로 집중이 될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과연 주도주 교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예시로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코스피가 거의 2900포인트까지 갔을 때 그때 주도 업종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반도체 업종이 꺼지면서 작년 하반기 대세로 떠올랐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하고 조선이에요. 그래서 그 업종들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고, 그런 위치에서는 분명히 주도주에 대한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3월 말 당시에 이때 3월 말에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지수도 배당락 근처까지 저점에서 꽤나 큰 반등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분기 배당을 받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위치는 56,000원 부근이지만 다음 달에 남은 6만원을 터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달의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도 2700포인트를 터치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다음 달에도 기대감이 계속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도 맑은 시장이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